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도민들의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46세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 주민등록 인구의 평균 연령이 전달 45.9세에서 0.1세 상승한 46세를 기록해 전국 평균 42.4세보다 3.6세나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내 시군별로 보면 12곳이 평균 연령 50세를 넘었고 이 가운데 고흥군이 평균 55.3세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지난달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186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20세 미만이 전체의 17.1%, 65세 이상이 2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맛의 도시라는 이미지 선점을 위해 여수시가 수산물 음식의 맛을 거르는 전국 요리경연회장을 마련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10월 16일 올해로 세 번째를 만든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음식의 주재료는 여수 지역 수산물이어야 하며 입상한 11개 팀에게는 모두 6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고흥군 전임군수에 잇따른 비리 의혹을 둘러싸고 요즘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과장된 수사라는 주장과 그럴수록 더 철저한 수사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4기부터 3선 군수를 역임한 박병종 전임 군수. 12년 재임 기간을 마치고 퇴임한 박정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적지 않은 의혹과 이로 인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작은 재임 시절 고흥군이 구매한 윤봉길 유목의 가짜 논란이었습니다. 지난 3월 광주지법은 윤봉길 유목이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고 소송 당사자는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물론 가짜 유목을 매입할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박 전 군수는 궁색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박 전 군수를 향한 사법당국의 수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고흥수변 노을공원 토지보상 의혹과 고흥 썬밸리 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중심에는 박 전 군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박 전 군수와 당시 군 담당 공무원까지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감사원의 고흥 동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현재 제기된 의혹 사건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마녀몰이식 진정과 투석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정치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놔둬야 되는데 제가 아주 어려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전부 다 저를 지금까지 공격을 했죠. 구속돼야 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이죠. 전임 군수 의혹이 지역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사회 내 일부 여론에 대해 시민사회는 그럴수록 더욱 명명백백하게 하나하나 의혹을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청산되지 않으면 지역 주민들은 결코 이거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고흥에서 어떤 의혹 사건이 있어도 한 번도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어요.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 대한 잇따른 비리 의혹과 지역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논란들. 이 논란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매듭지어지고 첨예하게 양분된 지역 정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 도덕면을 포함한 전국 4곳이 스마트 농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해 개선책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고흥만 간척지 일원에 사업비 1,000여 원을 투입해 임대형 농장과 실증단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제74회 전국 대학 야구선수권 대회가 순천에서 14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제74회 전국 대학 야구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전국 32개 대학 야구팀 선수와 감독, 임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순천 팔마야구장에서 14일간 펼쳐집니다.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선수권 대회는 오는 26일 개최되는 신인 드래프트와 연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남북 평화를 추구했던 김 대통령의 삶과 사상을 따라가는 행사들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송정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낸 1997년의 김대중 대통령 모습에서부터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처음으로 손을 맞잡은 모습까지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대사였던 고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모 행사가 김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는 18일을 전후로 잇따라 열립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혹독한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민족 화해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했던 그의 삶과 사상을 되돌아보는 학술대회가 16일 예정돼 있고, 광주 시민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었던 김 대통령에게 바치는 추모 음악회도 광주시립교향악단과 음악인들이 17일 꾸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모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추모식과 황석영 소설가의 특별 강연이 서거 10주기인 18일 진행됩니다. 기성세대와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김대중을 함께 공유하고 김대중의 철학과 사상, 김대중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 김대중 정신이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는. 민주주의 앞에선 투사같이 싸웠고 남북 화해 앞에선 이념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의 삶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양봉산업이 축산법으로 관리가 되면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돼 앞으로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 등 지원 방안이 독자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집계한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는 6조 원에 달하고 있지만 전염병과 양봉농가 증가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최초로 지역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사회적 기업을 꾸려갈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1,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익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올해 안에 청년 사회적 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수 지역의 개방 화장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개방 화장실을 주제로 가진 직원 간담회에서 다중이용 장소의 화장실 소유자에게 화장지나 방향제, 손 세정제를 지원하거나 상하수도 요금을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습니다. 또 봉사단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청소 봉사를 유도하고 사용자 의식 개선 캠페인을 지자체가 지원하며 화장실 개방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농업과 함께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귀농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에만 종사하는 귀농인은 지난 2014년 49%에서 2018년 44.8%로 4.2%포인트 감소한 반면 숙박업 등 다른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는 2014년 27.9%에서 2018년 35%로 7.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편 귀농 귀촌인들이 꼽은 어려움으로는 여유자금 부족이 46.9%로 가장 많았고 영농기술 습득과 생활 불편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